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해독 주스나 레몬물을 챙겨 드신 적 있으신가요? TV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에서 떠들썩하게 소개되니까 효과가 있을 거라 믿고 따라 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신장내과에서 4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건강 상식이 사실은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저는 75세 김현수, 지난 40년간 신장질환만 연구해 온 의사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저를 찾아와 선생님, 해독 주스를 마시면 신장이 좋아질까요? 레몬물을 공복에 마시면 건강해진다던데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환자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해독 주스와 레몬물은 신장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마시는 보리차와 끓인 물이 해독 주스보다 무려 12배나 강력한 콩팥, 독소 제거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접 확인한 결과이자 최근 연구들에서도 점점 밝혀지고 있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반복해서 강조하는지 아시나요? 신장 건강은 곧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신장이 망가지면 투석이나 이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한번 투석을 시작하면 주 3회 병원에 묵혀 살아야 하고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광고나 잘못된 정보에 속아 비싼 해독 음료나 레몬물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진짜 해답은 여러분의 부엌에 있습니다. 바로 평범해 보이는 보리차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실제로 1988년 여름 65세였던 조모 할머니가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 의료진 모두가 투석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보리차만 마셨습니다. 이제 와서 기계에 매달려 살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무모하다 생각했지만 2주 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콩팥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보리차의 효능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보리차 속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 셀레늄, 아연이 콩팥 혈관을 청소하고 독소를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작용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나요? 설마 그렇게 평범한 음료가 해독 주스보다 더 좋을 리가 있을까?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의 진료와 연구 끝에 가장 비싼 보약보다도 가장 잘 팔리는 건강 음료보다도 끓인 보리차 한 잔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콩팥을 되살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광고에 속아 비싼 주스를 드실 필요도 없고 잘못된 정보 때문에 콩팥을 망가뜨릴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제 평생 의사 생활의 마지막 결론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 합니다. 가장 평범해 보이는 것이 가장 강력하다. 바로 보리차입니다. 여러분, 건강에 좋다며 무심코 마셨던 음료가 사실은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의사 생활 40년 동안 제가 수없이 목격한 안타까운 사례들의 공통점은 좋다라는 말만 믿고 잘못된 음료를 습관처럼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해독 주스입니다. 요즘 아침마다 녹즙이나 각종 해독 주스를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에 쌓인 독소를 빼고 건강을 지켜준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스들이 대부분 인위적으로 영양 성분을 농축해 놓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히려 당분과 특정 성분이 과잉되면서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장기간 섭취하면 혈당이나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결국 콩팥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60대 환자는 매일 해독 주스를 마셨지만 몇 달 후 신장 수치가 오히려 악화돼 응급실로 실려온 적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수기 물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믿으시죠? 하지만 정수기 방식 중 대표적인 것이 역삼투압 정수입니다. 이 방식은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걸러내는데 문제는 나쁜 물질뿐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까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미네랄이 없는 물을 매일 마시면 몸은 부족한 미네랄을 뼈와 근육에서 빼앗아 와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장은 과부하를 받게 됩니다. 결국 신장은 점점 지쳐 기능을 잃어가는 거죠.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도 미네랄이 없는 물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에 해롭다고 경고했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만병통치약처럼 믿는 레몬물입니다. 특히 공복에 레몬물을 마시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장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레몬은 pH 2.02, 6 정도로 강한 산성을 띠는데 공복 상태에서 이런 산성 음료가 들어오면 이와 식도뿐 아니라 콩팥까지 산성 환경에 노출됩니다. 콩팥은 원래 체내에 산성 물질을 중화하고 배출하는 역할을 하지만 산성 물질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기능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매일 아침 레몬물을 마셨다가 신장 결석이 생기고 콩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좋다라는 말만 믿고 무심코 마시는 음료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독 주스는 해독이 아니라 과부하가 될 수 있고 정수기 물은 깨끗하지만 미네랄이 없어 신장을 지치게 하며 레몬물은 상쾌할지 몰라도 산성 때문에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화려한 포장이나 광고가 아닌 우리 몸에 맞는 물을 찾는 겁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진료 경험 끝에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리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보리차가 해독 주스보다 12배나 강력한지 그 놀라운 비밀을 과학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너무 흔하고 당연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의사로서 40년간 환자들을 지켜본 제 경험은 정반대였습니다. 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콩팥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더군요. 1992년 겨울 제게 찾아온 63세 이영희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손자 결혼식을 앞두고 건강해지겠다며 아침마다 녹즙, 비타민 음료, 홍삼 농축액 등 온갖 건강 음료를 챙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3개월 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아져 신부전 직전 상태로 악화된 겁니다. 그 원인을 추적해보니 할머니가 믿고 마셨던 것은 사실상 미네랄이 모두 제거된 역삼투압 정수기 물이었습니다. 깨끗해 보이지만 몸에 꼭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물이 오히려 신장에 독이 되었던 거죠. 반대로 같은 시기 또 다른 환자였던 68세 최순자 할머니는 위급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의 30%까지 떨어져 온 가족이 울고불고 난리였죠. 그런데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콩팥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 비밀은 다름 아닌 물이었습니다. 특별한 약도 값비싼 보약도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끓인 수돗물을 식혀서 꾸준히 마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물에는 자연 상태의 미네랄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적당히 따뜻한 온도로 마시니 콩팥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옵니다.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닙니다. 어떤 물을 마시느냐, 어떤 상태에서 마시느냐에 따라 신장의 부담이 달라지고 그 결과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특히 차갑거나 미네랄이 없는 물은 신장을 지치게 만들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네랄이 포함된 물은 콩팥을 회복시키는 힘을 줍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도 미네랄이 완전히 제거된 물을 장기간 섭취하면 건강에 해롭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서는 아직도 정수기 광고가 깨끗함을 강조하며 마치 더 건강한 물인 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식에 속아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비싼 해독 음료보다도 제대로 된 물 한 잔이 신장을 살립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식후 1시간 잠들기 전에 마시는 물 한 잔은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서 신장이 하루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내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타이밍을 놓치고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십니다. 그건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목이 마르다는 건 몸이 탈수 상태라는 뜻이고 그 순간 신장은 몇 배의 부담을 떠안고 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물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어떤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콩팥이 살아나기도 하고 서서히 무너지기도 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물이 사실은 신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드디어 이 평범한 물보다도 12배 더 강력한 음료, 바로 보리차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콩팥을 살리는 진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이름은 너무도 평범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보리차입니다. 뭐, 보리차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40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연구한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보리차야말로 해독 주스보다 12배 강력한 신장 해독 음료라는 사실입니다. 1988년 여름, 제가 처음 이 비밀을 발견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65세였던 조모 할머니가 급성 신부전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의료진 모두가 이제 투석밖에 방법이 없다라며 준비하던 순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보리차만 마셨는데 기계에 매달려 살 수는 없습니다.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 할머니는 끝내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2주 후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장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보리차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차의 놀라운 비밀은 성분에 있습니다. 첫째, 베타글루칸. 이 성분은 콩팥의 작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혈액 속 독소를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둘째, 셀레늄과 아연. 이 미네랄들은 손상된 신장 세포를 재생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셋째, 보리차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32의 완벽한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이 균형이 콩팥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신장이 무리하지 않고 독소를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pH입니다. 보리차는 pH 7.27, 4, 즉 약알칼리성을 유지합니다. 이 수치는 우리 혈액의 pH와 거의 일치합니다. 덕분에 신장이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독소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반면 레몬물 같은 산성 음료는 pH가 23 정도라 신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실제 환자들의 회복 사례는 보리차의 힘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2003년 가을 69세 정말순 할머니는 신장 기능이 15%까지 떨어져 투석을 권유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마지막 희망으로 보리차 요법을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끓여 식힌 보리차를 체온 정도로 맞춰 조금씩 나누어 마셨습니다. 한 달 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5.8에서 4.2로 떨어졌습니다. 3달 후에는 신장 기능이 35%까지 회복되었고 6개월 후에는 50%를 넘어섰습니다. 1년이 지나자 거의 정상 수준인 70%까지 회복되었죠. 지금도 그 할머니는 투석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2015년 78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만성 콩팥병 사기로 이미 투석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보리차를 꾸준히 마신 지 8개월 만에 3기로 호전되었고 지금까지도 투석을 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확신이 드시지 않습니까? 보리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신장을 살리는 천연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리차의 효과를 100% 끌어내려면 반드시 올바른 끓이는 방법과 마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 끓이면 영양 성분이 사라지고 잘못 마시면 신장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며 찾아낸 보리차 끓이는 법과 정확한 섭취 요령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리차가 왜 콩팥 건강에 좋은지는 아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보리차를 어떻게 끓이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잘못 끓이면 영양 성분이 날아가고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하며 정리한 보리차 끓이는 정확한 방법과 섭취 요령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리 고르기입니다. 시중에 파는 보리 대부분은 너무 강하게 볶아져 있습니다. 색깔이 지나치게 진하고 향이 쓴 경우가 많죠. 이렇게 되면 보리 속 유효 성분인 베타글루칸과 미네랄이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생보리를 구입해 직접 볶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팬에 넣고 중불에서 5분 정도만 볶아주세요. 보리가 은은한 갈색으로 변하면서 고소한 향이 올라올 때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영양이 손실되고 쓴맛이 강해집니다. 두 번째, 물과 보리의 비율입니다. 기본적으로 물 1리터에 볶은 보리 큰 숟가락 2스푼을 넣는 것이 표준입니다. 하지만 계절이나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조절해야 합니다. 여름처럼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농도를 진하게, 겨울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므로 조금 연하게 끓이는 게 좋습니다. 60세 이상이거나 신장이 약한 분들은 보리 양을 줄여서 연하게 끓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 끓이는 시간입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이고 약 15분간 끓여주시면 됩니다. 이때 뚜껑을 살짝 열어 두어야 합니다. 완전히 덮으면 유효 성분이 증발하지 못해 잡내가 남을 수 있습니다. 15분이 지나면 불을 끄고 보리를 바로 건져내지 말고 그대로 10분 정도 두면 성분이 물에 충분히 녹아 나옵니다. 네 번째, 음용 온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리차는 뜨겁게도 차갑게도 마시면 안 됩니다. 체온과 비슷한 3637도 정도로 식혀서 마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우면 이와 신장에 부담을 주고 차가우면 소화를 방해합니다. 특히 차갑게 보리차를 냉장고에 보관해 시원하게 마시는 습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큰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섭취량과 타이밍입니다. 하루 권장량은 체중 1kg당 약 30ml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 60kg라면 하루 1.8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몰아 마시면 신장이 과부하를 받습니다. 따라서 2시간마다 작은 컵으로 한 잔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특히 효과적인 시간대는 아침 기상 직후, 식후 1시간 뒤, 그리고 잠들기 2시간 전입니다. 이 세 번만 제대로 지켜도 신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여섯 번째, 피해야 할 습관입니다. 보리차에 설탕이나 꿀을 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해독 효과는 사라지고 그냥 단 음료가 되어 버립니다. 또한 옥수수차나 결명자차와 섞어 끓이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하면 각각의 성분이 서로의 효과를 상쇄합니다. 보리차는 보리만 단독으로 끓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관 방법입니다. 끓인 보리차는 보온병에 담아 하루 동안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온에서 하루 이상 두면 성분이 변질될 수 있으므로 매일 아침 새로 끓여 드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올바른 방법으로 끓인 보리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신장세포를 살리고 혈액을 정화하며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천연 해독제입니다. 하지만 끓이는 방법과 마시는 방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효과는 반감되고 맙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보리차를 제대로 마셨을 때 환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기적 같은 회복을 경험했는지 놀라운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론만 들어서는 아직도 반신반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40년간 진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실제 환자들의 극적인 회복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보리차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콩팥을 살려낸 강력한 치료 보조수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정말순 할머니입니다. 2003년 가을, 당시 69세였던 할머니는 콩팥 기능이 15%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는 곧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들은 상태였습니다. 온 가족이 걱정 속에 지내던 중 마지막 희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값비싼 약도 특수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법으로 끓인 보리차를 꾸준히 드셔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방법이 없었기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잔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한 달 후 나타났습니다.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5.8에서 4.2로 떨어진 겁니다.
3달 후에는 콩팥 기능이 35%까지 올라왔고 6개월 뒤에는 50%를 넘겼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거의 정상 범위인 70%까지 회복되었고 지금도 투석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철수 할아버지입니다. 2015년 당시 78세였던 할아버지는 만성 콩팥병 사기로 투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차를 하루 2리터 가까이 체온 정도로 식혀서 2시간마다 나누어 드셨습니다. 8개월 후 의사들도 믿기 힘든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신장 기능이 3기로 호전되어 투석을 미룰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투석 없이 생활하며 손주들과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김동식 할아버지 사례입니다. 2007년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빠르게 악화되어 인슐린 주사를 하루 4번 맞으면서도 컨디션이 나빠지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리차를 꾸준히 드신 후 혈당이 안정되고 콩팥 수치가 개선되었습니다. 덕분에 인슐린 주사 횟수도 하루 2번으로 줄어들었고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강하게 남는 분은 정말자 할머니입니다. 2006년 겨울 신장 기능이 정상의 3%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휠체어에 실려 오셨습니다. 당시 의료진 모두가 이제 길어야 6개월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차를 비롯해 제가 알려드린 모든 식습관 개선법을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변화가 없었지만 3주째부터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입 냄새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에는 스스로 걸어 다니실 정도로 회복되었고 신장 기능도 25%까지 올라갔습니다. 6개월 후에는 무려 60%까지 회복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실제로 제 눈앞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실천하면 신장은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리차와 생활습관 교정을 병행한 분들 중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이 드니 어쩔 수 없다며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 바꿔 새로운 삶을 열 것인지 말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습관과 약물들, 즉 콩팥의 숨은 적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리차의 놀라운 효과와 실제 환자들의 기적적인 회복 사례까지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보리차를 마셔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콩팥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생활 수칙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금 섭취를 줄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2지 이상의 소금을 먹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양이 독과 같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5지 이하, 즉 소금 한 작은 술도 채 되지 않습니다. 김치 한 젓가락, 국물 한 숟가락만으로도 하루 권장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물 요리를 줄이고 음식의 간을 최대한 싱겁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싱겁게 먹는 게 힘들지만 2주만 실천하면 입맛이 바뀌고 신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둘째, 물을 올바르게 섭취해야 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수분을 섭취하되 차갑게 한 번에 마시지 말고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자주 나누어 마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식후, 잠들기 전은 반드시 물을 챙겨 드셔야 하는 시간대입니다. 셋째, 적당한 운동을 하십시오. 신장이 약하다고 무조건 누워 계시면 더 나빠집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해가 되지만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는 신장 혈류를 개선하고 회복력을 높여줍니다. 넷째, 잠을 잘 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신장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하는 시간은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이 시간에 깊이 잠들어 있어야 신장이 제대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TV, 늦은 식사를 줄이고 따뜻한 족욕 후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를 관리하십시오.
분노, 불안, 걱정은 신장의 혈관을 수축시켜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하루에 3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약물 사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두통약, 일부 혈압약, 조영제, 강력한 항생제는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고 신장에 안전한 약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하루 이틀 마신다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3개월, 가능하다면 6개월 이상 꾸준히 보리차를 마시고 생활 습관을 교정해야 신장 기능 회복이라는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그것이 전부 사실은 아니라는 걸 직접 확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을 실천한다면 신장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해독 주스나 레몬물 같은 비싼 음료 대신 집에서 간단히 끓일 수 있는 보리차 한 잔으로 콩팥 건강을 지켜보십시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가족, 친구, 이웃과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건강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지금 당장 보리차를 끓여서 한 잔 드셔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반드시 그 보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